이번은 참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많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시사 칼럼니스트니까 교육 칼럼니스트면서 드릴 말씀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민성고기 위성군도정 들어오고 그냥 고위수 교육도정이 들어오고 이면서 제주 대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수장 전방위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의장 선출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뭐 결선도 안 가고 압도적으로 송영훈 그때 후보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의장 받는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45명 중에 40표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송영훈 전방위 의장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뽑았는데 정말 이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언론이라든지 이런 송 의장께서 했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참 어쨌든 간에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의장의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어쨌든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일몰제로 사라지면서 교육위원회 그 입지가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존치역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교육위원장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활동했던 강동우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문제는 그 구성. 뭐 잘 알다시피 학원 출신의 의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뭐 비례대표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일적으로 뭐 내역으로 봐보면 거의 비례대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근데 타 지역은 교육위원회 굉장히 세거든요. 학부모라든지 이런 게 워낙 세니까. 어쨌든 초창기니까 그렇다고 보고 송 의장께서도 교육위원 쪽에 믿어보시라. 이걸 잘할 것이다. 라는 언론적인 답변을만 말씀하셨는데. 자, 도의회 상황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렵죠?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장께서도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원이시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도의장을 선출하면서 40표를 받았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추대해서 그냥 끝내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렇게 표대회를 통해서 도의원이 45명이거든요. 45명인데 40명이 표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투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한. 국민의힘에서도 제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다수성이 넘을 텐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우리 송영훈 의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도의회 의정 활동에 어떤 중도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요 좀 이렇게 사담입니다만 우리 송영훈 의장을 가만히 보면 유성근 도지사가 보여요. 잘 맞을 거다. 어떤 의미에 말씀드리냐면 뭐 이렇게 같은 서귀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외향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시죠.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분도 소풍 중심의 도의원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통 중심의 도지사 하면 또 우리 이성근 도지사가 굉장히 이렇게 대두가 되죠. 이렇게 느낌으로 가보면 송영훈 의장도 소통 중심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제를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당이 아닌 다른 당 출신의 도의원들께서도 우리 송영훈 의장한테 힘을 몰아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송영훈 의장은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장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도의원 출마하셔서 여러 가지 하셨던 행보들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이거는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전 충분히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하셨던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는 도의원이셨다면 지금은 도의장으로서 제주도 의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수장이시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은 조금 더 과거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도민들과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의장 선출은 도의의 자율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은 내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러한 것 자체가요. 뭐 시민사회에서도 반대하기도 있지만 또 그 반대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의장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또 시민사회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가장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시민사회가 도지사 선거 기간에 본인 행보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이시기 때문에 의정 활동하면서 시민사회와 주민들한테 그 모두 의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가선다면 도민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사회들도 그거의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도의회는요 도민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부 경쟁도 결국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쟁하는 것이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박수를 보내거나 비난을 보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회 선거는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민선 구기 위성군 도정의 어떤 미래와 또 우리 도의회의 미래가 같다. 그 뭐 도정이 실패하고 도의회가 잘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도의회는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서 도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도정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요 교육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떤 지역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지사와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감과 도지사의 생각이 달라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원희룡 도정 때 네. 그런 문제. 제가 그때 제가 조학교 운영위원장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많이 심사도 하고 평가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도가 이거에서 동의해주지 않아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요. 동의해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위성군 도정과 고위습 교육감이 포럼도 같이 할 만큼 가까운 아주 또 나이도 같잖아요. 그리고 같은 다 서귀포 지역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하기는 쉽다. 과거에는 교육감이 도지사한테 전화를 해? 이게 돼?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다 교육의 수장, 행정의 수장이 둘이가 또 연배도 비슷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럴 때 교육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위원회 이번에 도민들이 야 이거 초선 의원들 또 더더군다나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선된 도의원들은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지만 그래도 비례대표에서 순위에서도 이렇게 당선권에 들어갔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런 도의원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 개개인 한 사람의 자질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적응하기 위해서는 허니민구기한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습 교육감은 이 교육위원회와 호흡을 잘 맞춰서 소통을 잘 함으로써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 가름막이 아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도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약간 불만의 목소리 또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를 우리 송영훈 의장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교육위원회 물론 본인들이 의장께서 인터뷰할 때 더 많은 서포트를 해주겠다 교육위원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더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의원 포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식도 교육과 관련된 있는 지식도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그렇게 또 그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할 때이다. 그런 부분이고 상반기에는 아마 그 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고위습 교육감이 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상반기는 안 되니까 하반기로 약간 연기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에 교육위원회는 제주 교육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위습 교육감이 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그 어떤 감시 또 그리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는 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제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교육인재를 만들고 양성해 가준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가요. 고위습 교육감이 해야 되는 기초학력이라든가 교권회복, 학생생활지도 AI 교육에 대해서 아직 그 어떤 개념적인 정리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 서로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컨소시엄이나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 포럼이나 이런 것을 아주 자주 열어서 서로 간의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전반기에는 일각에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고위수 교육도정은 강동우 위원장만 커버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전방에 솔직히 말해갖고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적 흐름 왜냐하면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뭐 도정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맞추는 합 그쵸. 이런 게 아마 1년간 소요되고 맞습니다. 1년간은 그 실무적으로 뭐 협의하는 과정 이렇게 하면 2년이 가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후반기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음. 숙지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너무 비판만 그렇죠. 뭐 저도 뭐 비판 기사 쓰긴 했지만은 네. 그 와중에서도 좀 하반기에는 네. 좀 더 교육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교육이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살짝 우리 일간제주 방송을 약간 홍보한다면 우리 패널 했던 고석준부터 시작해갖고 김태현 의원, 네, 김태현 의원도 예, 있고. 두 분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네. 보면서 근데 뿌듯합니다. 네. 고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20여년간 그렇죠. 내공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릴 거는데 김태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성향이 한쪽은 완전 경험파고 네. 한쪽은 공부하는 공부하는 파 이런데 두 분이 어쨌든 간에 비례대표입니다.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고석준 의원은 너무나 잘 알죠. 네. 참 좋은 의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대가 큽니다. 황 대표님께서도 좋은 기회에 네. 이렇게 의회에서도 좋은 활동 기대 바람 하지 않으면서 네.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